안녕하세요. 7강 제목 파악입니다. 앞에서 봤던 요지, 주장, 주제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의 3분의 2선에서 답에 대한 확신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맞았다 하고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Gateway.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but also committed music enthusiasts and experts often voice the opinion that the beauty of music lies in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자, 첫 줄은 음악 관계자들이죠? 뭐 연주자, 음악 팬, 전문가, 심리학자까지. 이 사람들이 뭐 종종 얘기를 해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expressive deviation에 있다. 표현에 있어서의 벗어남? 근데 뭐로부터 벗어납니까?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정확하게 정해진 또는 정의된 score. 자, score란 단어를 설마 여기서 점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음악에서는 악보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지금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lie.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다 아니겠죠? lie in something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름다움은 이런 deviation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해진 악보에서 벗어난다? 그 악보 그대로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뭐 해석,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concert performances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from the fact that they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자, 콘서트 공연이 흥미로워지고 어트랙션을 얻는다. 그렇죠.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어떤 사실로부터? 정보를 벗어나요. 그 악보에 적혀져 있는 정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다는 건데 이것도 악보에 있는 그 정보를 넘어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악보 있는 대로 그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표현을 첨가한다는 얘기죠. 즉 해석의 얘기죠. 자, 그 다음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Carl Seashore discovered that musicians only rarely play two equal notes in exactly the same way. 그래서 rarely는 뭐 거의 뭐뭐 않다 또는 드물게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아주 드문 일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only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드물게로 가야겠네. 뭐 어느 쪽으로 쓰니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노트는 뭐예요, 근데? 메모? 뭐 공책? 그거 아니죠? 음표. 자, score, note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은 음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음악인들이. 같은 곡이어도 연주자마다 다르죠. 이것도 역시 해석의 얘기네. 자, 앞에서 나온 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한두 문장 더 읽어봅시다. 자, within the same metric structure, there is a wide potential variations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자, 뭐 매트릭 스트럭처는 뭔지 모르겠고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변화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그 잠재력이 있다. 템포, 뭐 박자, 볼륨 크기, 톤을 퀄러티 이런 게 음색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토네이션은 보통 음정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자, such variation is based on the composition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자, 이 문장까지 갈 거 없이 일단 요 앞에 뭐 인토네이션 그 문장까지 한번 봅시다. 뭐 variation이 가능하다.
그거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1번 music criticism 이 얘기 아니고 2번 never the same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같지 않다. 어떤 variation, 그럼 변화된 것들의 가치, 음악의 연주에 있어서. 이거밖에 답이 없죠. 즉 음악은 그 해석에 묘미가 있다 라는 것인데 거의 문장들이 거의 같은 의미의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such variation is based on the composition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자, composition이란 단어 글이나 곡이에요. 보통 창작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곡이 되겠죠. 악보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variation은 뭐에 근거를 둔다? 당연히 그 곡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악보상에 있는 곡.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diverge는 뭔 것 같아요? converge의 반대말이죠. converge는 수렴하는 거고 diverge는 발산하는 거고 그래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it은 뭐 컴포지션일 것이고 자, 또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간 정도에서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여기서 뭐 글의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정도에서 답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 단어, composition, diverge 체크해 주시고 그 위에서 음악 용어들 score, note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뭐 interpretations가 나옵니다. New inspiring interpretations. 그 이제 곡의 해석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interpretation은 뭐 통역이 본래 의미지만은 뭐 곡이나 글의 해석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에서 뭐가 반복되고 있네?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1번. If you're stuck developing an idea or even thinking of one, get unstuck by literally getting away from your desk. 자, stuck. 막혔다는 얘기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뭐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또는 자, 원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어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조차도 그러니까는 아이디어가 이제 있는데 그걸 발전시키는 경우에도 지금 막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고. 그럼 get unstuck. 빠져나오란 얘기죠? 뭐 함으로써? literally 말 그대로 getting away from your desk. 데스크에서 벗어남으로써. literally 썼다라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그 있는 그대로 의미예요. 책상에 앉았다 그냥 일어나서 딴 데 가라는 겁니다. go for a walk, exercise. 뭐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bring your work somewhere else. 일을 딴 데로 가져가거나 그 물리적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The physical movement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thinking. 일단 신체 움직임이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창의적인 생각에. 헨리 thoreau 역시 주장을 했어요. His thoughts began to flow the moment my legs began to move.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답니다. 더 모먼트는 어떻게 해석할까? 더 모먼트 주어 동사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as soon as랑 같은 말이에요. 더 모먼트가 독립적인 접속사 구로 쓰입니다. 더 모먼트 대신 더 미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걸 잘 모르면은 글 읽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the minute, the moment 쓰고서 주어 동사 쓰면 뭐 하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용이 바뀔까? 자, now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aking part in regular exercises such as going for a walk or riding a bike really does improve creative thought.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계속 이 얘기하고서 뭐 바뀔까? 뭐 벗이 있습니까? 바뀔 만한 거 있나? 뭐 역접이 뒤에 보인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그냥 다 바로 답으로 가죠. 1번 Get up and get moving to help you come up with creative ideas.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뭐 창의적인 생각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1번이죠? 문제가 좀 무성의한데? 이거? 이래도 되나? 지금 글 뒤에 잠깐 보시면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그냥 sedentary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2번 Cosmology would not exist as a subject unless there were such a thing as the universe to explain. Cosmology는 우주학입니다. 우주론이라고 되어 있네. 자, 우주학, 우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목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정법이네요. 우주, 설명할 우주 같은 것이 없다면은, 그렇죠. 우주학인데 우주가 없다면은 뭐 존재하지 않겠죠. 뻔한 얘기고. Instead of finding that space is filled with the dogged breakfast of unrelated brick and brack, astronomers see an orchestrated and coherent unit. 자, instead of 뒤는 뭐 볼 필요가 없고 이제 그거 대신에 천문학자들은 뭘 본다고요? orchestrated. 자, 이건 잘 조화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오케스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well orchestrated 뭐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 coherent 일관된으로 보셔야 돼요. coherent 일관된 중요 단어입니다. unity 뭐 통일체죠. unity 그렇죠? 통일성 통일체. 잘 조화되고 일관적인 그런 통일체로 본다는 거예요. On the largest scale of size, there is order and uniformity. 자, 크기의 가장 큰 스케일로 보면 order, 질서와 uniformity. uniformity는 한결같음이죠. uniform, 형용사로 한결같음. 뭐 균질함, 또 나쁜 의미로는 획일적인,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서와 어떤 그 한결같음이 있다는 겁니다. Stars and galaxies billions of light years away closely resemble those in our astronomical backyard. 수십억 광년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들이 뭐 비슷하다는 거죠. backyard에 있는 거. 이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 billions of light years away는 먼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뭐 비슷하다는 겁니다. And are distributed in much the same way everywhere. 자, distributed.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뜻을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배하다. 또 하나는 유통시키다. 또 하나는 분포시키다까지 아셔야 돼요. 같은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Their compositions and motions are similar. 자, composition 또 나왔네. composition이 아까 글이나 곡이라고 했어요. 창작물. 원래는 구성이에요. 구성. compose 하는 겁니다. 구성하는 건데 글이나 곡도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 구성과 그 움직임이 유사해요. The laws of physics appear to be identical as far out in space as our instruments can penetrate. 자, 여기에서도 그냥 멀리랑 가까이랑 비교하는 거 알 수 있죠? 물리법칙이 동일한 것을 보입니다. 저 멀리에서도 또, 자, 이
뭐만큼이나? Our instruments can penetrate.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도구들이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상에서 그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죠. 그것이 우주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as 앞에 위치가 좀 애매한데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as identical far out in space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여튼 저 멀리 우주나 가까이나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In short, there is a cosmos rather than chaos. 자, 카즈머스가 바로 우주를 얘기합니다. 질서를 얘기해요. 카즈머스는 그 칼 세이건의 책 카즈머스가 있죠. 케이아스는 혼돈. 자, 혼돈이보단 질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뭐 반복이 돼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더 읽어봅시다. This basic fact is crucial for our existence. Life could not emerge, still less evolve to the point of intelligence in chaos.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렇죠? 어떤 질서, 통일성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에서 그 존재에 있어서 그냥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돈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답은 5번밖에 없죠. 자, understanding the large scale unity. 일단 큰 스케일의 어떤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cosmology의 ultimate goal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죠. 뭐 1번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나. 뭐 3번 우주의 기원 이런 거 아니죠. 또 뭐 질서 속의 혼란 이런 거 아닙니다. 우주는 질서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 Ideally, business requires a stable environment within which to operate. 비즈니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은 안정된 환경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뭐 할 것이 뭐 운영될 정도 보시면 되겠죠. operate 운영하다, 작동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within which 다음에 to do 형태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to는 뭐예요? 의문사나 관계사 뒤에 이렇게 to do 형태가 바로 오는 것은 그 to가 주어와 조동사를 대신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Within which they can operate. 그 they can을 너무 의미가 뻔하니까 to로 간명하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운영될 환경 하면 되겠죠. Yet, the framework of law. framework는 그냥 원래 틀인데 제도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법제도가 which governs business activities is subject to constant change. 그렇죠. 어떤 사업 활동을 뭐 규제 또는 관장하는 그러한 법제도가 subject하다. 뭔 소리예요? subject to something, something에 종속된다. 즉 something을 뭐에 당한다. 거기에 뭐 그러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죠. 뭐 무엇을 뭐 입기 쉽다. 자, 이것은 constant change입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겪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subject to something 뭐다? subject가 형사를 쓰면 어디에 종속된입니다. 그래요. 법제도는 변합니다. 상법이에요. 사업과 관련된 이 상법은 상당히 개정이 자주 됩니다.
자, the burden of keeping up to date may be eased slightly by making use of professional people such as an accountant or solicitor.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바뀌니까 업투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투데이트가 최신의 그런 의미죠. 아웃오브데이트는 그 반대말이고. 자, 최신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면은 자, 그런 부담을 완화될 수 있어요. 이스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뭐 함으로써? 전문가들 고용하면 되는 거죠. 회계사 또는 변호사입니다. solicitor. 보통 사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기 이제 법정 가서 송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법적 사무를 보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래요. 고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조금은 나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slightly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자, 그 다음에 바로 nevertheless가 나오죠. 약간은 완화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죠. 사실 slightly가 눈에 들어오면은 그 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영자도 사장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Nevertheless, the businessman will still need to keep himself informed of general legal changes예요. 자, 그 사업가가 스스로 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Keep himself informed. 일반적인 그 법적 변화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매일 같이 하는 그 운영에 있어서. 자, 바로 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직원 고용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법의 개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뭐 1번은 아닐 테고 5번밖에 없죠. A requirement for businessmen keeping pace with legal changes. 자, requirement는 요구사항, 요건. 우리말로 이거 다 커버합니다. 사업가를 위한 요건이에요. 요구사항. keep pace with something 하다. 그러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뒤떨어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가들에게 갖춰야 할 요건이란 겁니다. 다른 건 너무나 답에서 벗어나죠. 그냥 눈으로 봐도 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3번에 keep up with가 나오는데 여기선 뒤에 근데 이제 기술 동향이에요. 그건 아니고 keep up with와 keep pace with가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들이 좀 성의가 없는데? 자, 그래요. 그 뒤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별건 없습니다. subject 표현 잘 알아두시고 subject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어디에 종속된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subject someone to something 하면은 someone을 something에 종속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아까 봤었던 그 slightly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보고서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약간은 완화될 수 있다. 완전히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다? 전문가 고용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장이 직접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걸 보면은 좀 얻을 만한 면이 있네. 그래요. 그 다음 4번. In absolute terms, the overall demand for doctors and teachers is much larger than that for professional athletes. 절대적인 관점에서, 이거 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 전반적인 수요입니다. 의사와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다. That's은 demand겠죠? The overall demand 보시면 되고, 운동선수들에 대한 수요보다 크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숫자, 그쵸? 절대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프로 선수들보다. Education and healthcare make up huge chunks of the US economy. 교육,
의료가 큰 부분을 구성합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뭐 뒤에 그 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헬스케어는 이제 의료 서비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by contrast, despite the attention paid to it, professional sports is nowhere near as big. 그렇죠. 뭐 의료 산업, 교육 산업 이거 다 봅시다. 이거랑 프로 뭐 전 종목 프로 전 종목 그 시장 규모 합친 거랑 어때요? 뭐 당연히 의료 서비스나 의료업이나 그 교육업이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목은 뭐가 더 받는다고? 프로페셔널 스포츠가 더 받는다는 얘기겠죠? 자, 봅시다.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practitioners in each field, however, the demand for athlete services is much larger than in either healthcare or education.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in relation to something 하게 되면 뭐뭐와 관련해서 정도 보시면 되는데 practitioner는 종사자입니다. 자, 각각 필드 지금 이제 교육과 의료 서비스죠. 거기서 그 종사자들의 숫자에 관련해서 하지만 어떻다고? 운동선수들의 그 서비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어떤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나 교육업에서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업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잽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수요, 그 사람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고? 프로스포츠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정호 뭐 야구 팬이다. 그러면 이정호의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 전체 야구 팬들이 이정호의 경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한 운동선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우리 지역을에서만 그죠? 보통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전국 단위다. 심지어는 지구 단위다라는 겁니다. 메시, 그렇죠? 그래서 the source of the demand is tha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njoy watching these sports예요. 그렇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즐깁니다. Whether in person or on television. 직접 가서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Fans will pay as much as hundreds of dollars per ticket to attend. 그렇죠. 표 한 장에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그래요. 뭐 뒤에도 뭐 애드버타이저에서 광고주들이 또 이제 뭐 수십억을 씁니다. 그래요. 그 방송할 때 광고 집어넣으려고. 자, 그냥 바로 답으로 갑시다. 1번 마켓 파워 in pro sports 아니겠죠. 뭐 problems and solutions 이런 거 아니고. 2, 3, 4번 다 아니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5번 US pro sports enjoy high demand with relatively few athletes. 자, 미국의 프로 스포츠들이 어떻다?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 선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로 스포츠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미국 뭐 야구, 풋볼, NBA 그 농구까지 보면은 그래요. 그래봐야 몇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각 개인들이 엄청난 금액들이죠. 자, 그런데 답을 맞추는 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아까 저도 약간 설명이 좀 애매했었는데 그 5번째 줄에서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practitioners in each field, however, the demand for athlete services is much larger. 자, 이 감이 오셔야 됩니다. 업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료 서비스, 뭐 그 의료업이라고 칩시다. 의료업이 프로스포츠 그 전반적으로 다 합친 거, 그것보다
당연히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시장 전반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의사들은 많잖아. 그쵸? 뭐 수만 명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프로 선수들은 어때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뭐 많지 않습니다. 의사 숫자에 뭐한 100, 뭐한 100분의 1 되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뭐다? 운동선수 개개인이 적은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죠. 돈도 많이 벌고. 자, 그래서 그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그 구성원 하나하나로 따졌을 때, 그 차이를 여기서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저도 읽으면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체 비교, 그 단체 내 개인 비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무난한 문제였고, 또한 두 문제 정도는 아주 무성의에 하리 만큼 좀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고16 문제였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뭐 난이도에 관계없이 또 쉬우면 쉬운 만큼 앞에서 결단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집과 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서 훈련을 하셔서 빈칸에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답 맞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복습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지문에서 단어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어법.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자, 이제 어법에서 뵙겠습니다.